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가 이 비트코인 하락 사이클 막바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 경영자가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하락 사이클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하락장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얕은 4년 주기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CNBC에 지금 출연을 해서 우리는 현재 하락 사이클의 상당 부분을 지나왔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비트코인의 짧은 역사에서 가장 얕은 이 4년 주기 하락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4년 주기가 이렇게 이제 짧게 끝날 거라는 뭐 기대감, 뭐 희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 대해서인지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고요. 비트코인은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제 핵심 자산으로 입지를 유지를 하고는 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약세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어떤 자산들과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들보다 확실하게 이 약세 국면에 있긴 해요. 그리고 힘을 많이 이제 쓰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 국면이 확실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50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왔던 요 흐름들, 그래서 이 조정장에 이제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걸 짧게 끝나고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4년 주기의 정확한 이 기간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지금 이 조정장이 계속해서 됐거든요. 결국에는 이 조정장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 그러면 보통 1년 정도가 보통 조정장이었어요. 과거의 사이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2021년 11월부터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2023년 1월까지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왔었죠. 거의 1년여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쭉 조정이 왔고 이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패턴들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조정장의 마무리가 됐을 때 여기 20주 이동평균선과 50주 이동평균선 정확하게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쭉 조정장이 계속해서 됐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뭐 캐시우드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조정이 끝날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이 조정 여력이 그래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 4년 주기의 이 조정이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급등을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시기, 바닥에 들어서는 이 시기 때에는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흐름들을 가져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때도 지금 2022년 6월 정도부터 이제 거의 바닥권을 찍고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제 보였던 때가 있었고, 여기 2023년 1월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오는 흐름들, 이때가 이제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요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과연 이제 조정을 끝내고 돌아서는 때까지 여러분들 책임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시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흐름들을, 큰 흐름들, 대세들은 항상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비트코인이 좋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상승하고 뭐 큰 폭등을 한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이걸 보면 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힘도 없이 다른 뭐 금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을 하는데 뭐 비트코인은 안 간다. 계속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항상 짜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제 비트코인만 들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산을 뭐 다른 원자재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일부 포지션을 취하시고 분산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좋은 쪽 그런 자산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일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산이 없이 계속 주구장창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만 들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조정장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들죠.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크게 보시고 자산 분배를 좀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타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런 이제 으름장을 먼저 놓은 다음에 뒤로 이제 뒷공문을 빼는 이런 협상 전략을 계속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전략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드렸었죠. 결국에는 이 그린란드 문제, 관세 문제도 결국엔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과 관련해 향후 협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라고 하면서 나토 사무국장과 국장인 리투어와 이제 내어가진 매우 생산적인 회동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회동이 얼마나 이제 생산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 발 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그린란드에 파병을 한 8개국에 대해서 이제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라고 6월부터 25%로 인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더니 다시 한번 또 철회를 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 이제 나스닥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지금 1.18%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또 다른 뭐 변덕이나 말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 너무 이거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말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은 결국엔 다시 한번 이제 정상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과 이제 비교를 해도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나 약한지가 지금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약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반등을 하는 흐름들도 지금 이제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좀 약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매물들이 나온 상태고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걸 좀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는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나스닥은 그나마 이제 지금 반등을 했지만 저점이 조금 이제 높아지는 흐름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또 만들어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 약한 흐름들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반등이 여기서 나올 수 있지만, 10만 달러가 이제 거의 최상단선이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크게 이제 움직여도 이 안에서 움직이거나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폭락하는데 고래는 축제, 공포장 속 헐값의 폭풍 매수. 고래들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비트코인에서 1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스마트폰 일시값들은 총 36,322 BTC를 추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달러로 32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막대한 규모가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0.01비트 미만을 보유한 개인 투자 지갑은 같은 기간 132BTC, 약 1,166만 달러치를 매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과 이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될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준이 향후 수주간 시장에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주입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이제 1월 20일 첫 번째 자금이 83억 달러가 이미 투입이 됐었고 앞으로도 유동 자금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샘슨 비트코인 초강세론 재확인 2031년까지 100만 달러 간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강성론자 샘슨 오젠스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이 2031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주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밝힌 것을 통해서 비트코인 초강세 전망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투자라고 표현을 샘슨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변동 자산이 아니라 법정화폐를 대체할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트레이더 이제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레이더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뭐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무슨 법정화폐가 되거나 뭐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오르냐, 지금 당장 오르냐 내리냐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목적은 이제 가격 차익 거래가 아니라 법정화폐 시스템을 대체하는 금융 인프라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